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줄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의 당권 싸움 어제 끝났습니다. 2판 3판 죽기 살기로 싸웠죠. 그 결과 친명계 이재명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김민석이 당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승리다 이런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그 최고위원들이 이 최고위원들 3명을 친청계에게 내줬기 때문이죠. 그런 말이 나오는 가운데서 정청래가 상당한 지금 뒤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들을 발신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뿐이 아니고 친정청래계 특히 수석 최고위원이 된 최민희 같은 경우도 아예 노골적으로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 간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대표가 주재하는 사람이 김민석인데 김민석이 아닌 탈락한 정청래와 끝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보통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불만이 좀 있더라도 거기에 수용을 한다, 깨끗이 승복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그 다음 기회를 이제 도모하게 되죠. 그런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다음 기회를 그냥 순순히 기다리면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경선 결과로 인해서 좌파 진영의 주인이 바뀌었죠. 유시민이 이야기한 A그룹, B그룹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 A그룹, 그러니까 DJ 친노, 친문으로 내려오는 여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재명은 일종의 바지 사장이었는데 이재명이 이번엔 뉴 이재명이란 걸 만들어서 B그룹을 결성을 했고 거기서 김민석을 내세워서 당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A그룹에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같은 동거를 하게 되면은 같은 집 한솥밥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 그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밖에 조국당이 기다리고 있죠. 조국당 12명의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고 친정청래계, 그 전에 친노, 친문 이쪽이 같이 탈당을 해서 당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그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좌파 사람들이 많은데 정청래가 어제 경선 끝나고 나서 마치 경선에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정청래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사실상 어제 전당대회 후에 이제 이동하는 길에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좌파 안에서 볼 때는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3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당 대표는 되지 못했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그 3가지 핵심 부분에서 자기가 이겼다, 김민석이 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체 경선 결과는 김민석이 당선이 됐지만은 자기가 결코 진 것이 아니다. 3군데서는 이겼다. 3지점에서 이겼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는 이겼다. 자기 지지자들을 이겼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청래의 주장이 김민석의 주장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니 이게 완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마디로 그 말을 직접적으로 정청래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권력을 정권을 이용을 해서 김민석을 밀었기 때문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지만 본인은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공소 취소 같은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재명이 대대적인 지원을 했죠. 말로서도 지원을 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김민석을 막 띄우고 정청래를 가라앉히고 주저앉히고 그리고 800조 호남에 몰빵을 해서 결국은 호남 지역에서 25%포인트 차이로 격차를 벌이면서 김민석이 당선됐죠. 정청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 때문에 졌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나중에라도 자기가 정치를 하려면 호남에 또 기반을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사실상 자기가 자기 지지자들이 이겼다. 그리고 이 정청래가 했던 주장들이 김민석이 했던 주장들을 이겼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진 이유, 당대표가 되지 못한 것은 외부 요인 때문이지
본인이 김민석보다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본인의 지지자들이 이겼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이번에 30%가 반영이 됐죠. 30%가 반영이 됐는데 그 국민 여론조사 발표는 정청래가 50.70%, 김민석이 49.30%, 그래서 1.4% 정도 정청래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지만은 그 발표되기 전에 원래 로 데이터에는 정청래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 국민 여론조사 1차 2순위 표, 그러니까 송영길 표를 더하기 전에는 더하고 나서 나온 결과가 50.70 대 49.30이지만은 그 2순위 표를 더하기 전에는 순수하게 처음에 나온 결과는 본인이 한 5% 정도 이겼을 것이다. 47대 42로 이겼을 것이다. 여기 이제 송영길의 2순위 표를 넣는 바람에 1.4%포인트 차이가 났지만은 일반 국민들에서는 자기가 한 5% 정도 내가 사실상 이겼다. 내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이긴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전 인수격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거의 경선 결과에 불복을 하는 그런 속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는 이겼다. 그리고 또 하나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겼지만은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맞다. 김민석이 했던 경선 기간에 했던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지지자들이 자기 지지자들이 그래서 그것은 김민석이 진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 이게 김민석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렇게 폭탄 선언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는 통합하고 연대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뭐 마타도 흑색선전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성부를 그것으로 이 표를 쏠리게 해놓고는 뒤로 빠져버렸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운함 정도가 아니죠.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었고,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청래는 대표 선거에서 졌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정청래가 이겼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3명이 100% 합격했다. 자, 예선을 통과한 3명,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5명, 친청계에서는 3명이 결선을 했는데 5명을 뽑는 친명계에서 3명 탈락하고 2명만 됐고 여기서는 3명이 전부 다 붙었죠. 그리고 특히 최민희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이 막판에 또 지원을 했던 김용,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한때 정진상이 오른팔, 김용이 왼팔 하죠. 그 김용이 탈락을 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민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3가지 부분에서는 내가 이겼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남깁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안 됐다고 탈당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탈당하면 저는 외로워서 어떻게 사느냐. 끝까지 남아서 저를 지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직 이제 분당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 안에서 자기 세력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지금 정청래 지지층이라는 것은 과거 친노, 친문 이쪽이죠. 그 지지층들이 과거는 문파 이렇게 불렸던 노파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쪽에서 김민석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탈당 러시가 좀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조국당으로 아예 말을 옮겨타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정청래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는 남아있어 달라 그런 호소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이 1년 동안 당 대표를 하느라고 할 말도 못하고 살았다. 과연 그랬습니까? 정청래가 할 말도 못하고 산 거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뭐 있느냐? 인생이 뭐 있나? 인생이 뭐 있나? 하면서 앞으로 방송, 유튜브에 적극 출연해서 유쾌하게 할 말 다 하며 살겠다. 이제 일종의 지금은 국회의원직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다른 뚜렷한 직책이 없기 때문에 이 좌파 유튜버나 이런 데 출연을 해서 뭐 할 말 다 하겠다. 그러니까는 김민석에 대한 공격, 어쩌면 이재명에 대한 공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번 경선 결과는 좌파 전체의 주인이 일단은 친명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 가지 부분에서는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것은 2라운드가 남아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다. 2라운드가 남아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 어제 끝났지만은 앞으로 전개될 싸움이 어쩌면 더 치열해지고 이재명에겐 더 큰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전당대회 D+1일 민주당의 움직임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에 뵙겠습니다.